네, 오늘은 이제 증후군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죽어가는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고윤의 책을 이제 좀 거의 쪼개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블로그에는 계속 쪼개고 있지만 유튜브에선 잘 다루진 않죠. 이것까지 다 올려버리면 올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증후군, 그러니까 약간 이를테면 내가 왕년에는으로 시작하는 라떼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과거의 어떤 자신의 성취에 얽매여서 그때의 추억만을 하는 그런 약간 꼰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이제 로버트 듀의 명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과거로 인해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대신 과거를 배움으로 사용하라. 과거 당신에게 생긴 일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시켜준 것 뿐이다.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무드셀라 증후군이 당신의 과거의 어떤 성취에 대한 추억에 빠진 경우도 있겠지만 과거의 실패나 어떤 쓰라린 경험에 발목 잡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교훈적인 말이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과거에 뭐 영광 이런 게 뭐 딱히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실패나 좀 시련들 제 나름의 그런 것들에 좀 발목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때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좀 도전을 주저하거나 그런 게 좀 많이 크죠. 좀 약간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 벌써 늦긴 늦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쩌면 과거에 좀 한때 잘 나갔던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참 어떤 서사시가 있죠. 뭐 왕년에 이랬고 몇 년 전에 이랬고 몇 년 보통 이제 뭐 은퇴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가끔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간혹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요런 무드셀라 증후군의 그 성취 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 나이에 내가 이런저런 실패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하겠죠. 저처럼.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성취를 과거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토대로 이제 조언을 하는 경향이 많죠. 어떤 자신의 조언의 근거나 기저에는 나는 과거 영광이 있었다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타인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과거에 내가 실패를 했던 부분을 토대로 같은 방향으로 혹시나 이제 실패를 할까봐 그런 부분일 때는 좀 조언을 합니다.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만약에 뭐 누구나 요즘은 뭐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과 실패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하긴 하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나 운동을 권하는 사람의 어떤 피지컬을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뚱뚱하기도 하고 제가 뭐 아무리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도 기껏해야 이제 외관적으로 보이는 게 전혀 운동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뭐 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조언이나 이런 뭐 교훈 메시지를 주는 게 어떤 메신저를 보고 감화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느껴서 잘 조언을 안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나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웬만하면 좀 말을 하는 경향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와닿는 걸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런 쪽으로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떤 가지고 있던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가 생겨도 그냥 침묵하는. 왜냐면은 맥락상 그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봤자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봤자 어차피 실천되는 건 없다.
뭐 흘려 느끼면 다행이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저도 과거의 실패에 좀 이렇게 무드셀라 증후군의 부정형 버전으로 좀 매달려 있죠. 참 그래서 뭐 어차피 꼰대처럼 과거의 영광에 좀 사로잡혀 보고 싶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실제로 뭔가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라면 제 말에 어떤 힘이 있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하게 따지고 보면 그건 에토스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이성적인 근거를 아무리 대도 파토스적인 그 감성적인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여기 약간 휴머니즘이겠죠. 하지만 에토스라는 부분이 결여돼 있으면은 사실 안 먹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좀 학습을 하는 게 낫겠다. 그걸 뭐 남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그런 생각을 좀 점점 이제 좀 많이 공고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발언에는 힘이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던 게 점점 커지는 어떤 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전혀 설득력이 없구나. 나의 에토스로는 아무리 수사적인 말을 해도 별로 먹히질 않는구나. 그냥 광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말고는 별 방법이 없겠다. 광대라면은 좀 어떤 과거의 영광이 있긴 하네요. 그거에 빠져 있을 만큼 재밌는 인간은 아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고윤의 책을 많이 읽고는 지금 한 권을 이제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데 증후군 중심으로 모아놓긴 했습니다만 너무 증후군 중에서도 이거는 뭐 증후군이라고 묶어놓기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나름 책을 정리하는 데는 괜찮은 책이에요. 고윤의 책은 참 쪼개서 글로 옮기기 참 좋은 책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무드셀라 증후군 관심 있다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